뭐 피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피가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의 박민구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리즘에 국한된 주제라기보다는 네. 오늘 어렵게 박명 교수님을 모신 김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신기술이 무조건 최고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KTP나 튜나 같은 시술들이 있었는데 근래 하는 수술들을 요약해보면 이제 전통적인 수술법인 TRP나 홀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의료 기술로는 수술로는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이 있고, 고압수로 전립선을 갈가내는 뭐 수술이죠. 로보 수술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는데, 시술로는 이제 수증기를 주사해서 주입해서 전립선 축소시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줌, 그 결찰사로 묶어서 열어주는 결찰술 유로리프트,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신기술이 무조건 좋고 전통적인 수술법은 무조건 위험하고 부작용이 큰 것이냐? 진료실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대학병원에서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환자분들께 이 관점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나 교수님의 혹시 뭐 자유로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즘이나 이제 결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침습적 이제 시술을 표방하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고 마취가 없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최소한의 맞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부분이고, 수술 시간 짧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빠르고 이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뭐 TURP나 홀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대된 조직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이제 해내는, 뭐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해내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수술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고, 또 환자분들한테 맞는 또 수술 방법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이 꼭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다 이게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경제적인 이제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이제 새로 나온 기술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이제 혜택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죠.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환자분들이 처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주제는 리줌이긴 하지만 뭐 리줌만이 최고의 어떤 뭐 수술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리줌이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 이런 면을 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사실은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그런 뭐 신의료 기술들,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뭐 열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그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게 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네. 진료실에서 하나의 예시를 네.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만큼 돈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거죠. 근데 진료하고 검사하고 얘기를 듣는데 진료 외적인 부분으로 이분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리줌을 하겠다고 오셨지만, 여기 건강보험 되는, 국민건강보험 되는 홀랩 수술이 있다. 제가 이 홀랩 수술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사실 가장 사랑하는 수술 중에 하나다. 평생 거의 재발도 없을 거고 너무 여생의 소변 시원하게 보신다, 내가 장담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서운한 게, 왜 그런 싸구려 수술을 권하냐, 잘라내고 긁어내면 피 많이 나고 기저귀 찬다는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수술 요새 잘 하면 출혈이 많지도 않고, 출혈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라내고 긁어내는 TRP나 워터젯 로보 수술보다 오히려 피도 덜 납니다. 요실금은 요새는 뭐 거의 생기지도 않고 기저귀 차고 사는 사람 저희 환자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뭐 아니 다른 병원에서 그렇다던데 왜 자꾸 나한테 싸구려 수술 권하냐, 내가 돈이 없어 보여서 그러냐 하고 가셨는데 너무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과연 이 홀랩 수술이라는 게 TRP나 뭐 비교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에 비해서 과연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일까? 홀랩이 뭐 피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아쿠아블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피가 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항상 통계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발생한 본인은 진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은 항상 이제 그런 게 안 생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없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험 많으신 이렇게 뭐 정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홀랩 하시고 이런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시경적 수술이 예전에는 홀랩도 사실은 뭐 비침습적 수술이라고 이제 거의 생각을 하고 했던 처음 건데, 들어오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생겨가지고, 조금 마치 그게 피도 좀 나고 뭐 좀 이렇게 뭔가 심각하게 수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시경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절제하고, 지혈도 뭐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홀레는 이전에는 TRP라고 해서 진짜 깎아내는. 자르고 네. 깎아내는 수술, 깎을 때마다 피가 나는 수술이었던 반면에 홀랩은 혈관이 주행하지 않는 비대 조직이랑 네. 정상 조직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부위를 따라서 약간 오렌지 껍질 까듯이 네. 쭉 따라가면 피가 거의 안 나고 네. 혈관 보이면 바로바로 지혈을 하니까 네. 출혈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 플러스 교수님의 설명을 담아서 환자분들도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홀랩.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있는데 결찰술 있잖아요. 네. 결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좁은 폭,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의 대상이 많지는 않고 좀 좁기는 하지만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효과는 잘 보거든요. 근데 요도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도 안에서 얼만큼 결차사를 써서 요도를 잘 열어주냐가 목표인데 일부 병원에서 결차사를 무조건 많이 넣어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평생 오래가고 재발을 안 한다라고 해서 많이 넣고 부작용 생겨서 저희 병원 오셔서 재수술하는 분들이 꽤 벌써 많이 있거든요. 많이 넣으면 재발을 안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 요도 길이는 한정이 돼 있고, 결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좋을 리는 만무하고요. 오히려 이제 많이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더 생길 수가 있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잘못 이제 결찰된 부위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분명히 그 결찰수 유로리프트도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수술이지만, 결찰술에 적합한 그런 환자분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뭐 내시경도 검사를 해서 안에를 좀 봐야 되고요. 또 환자분들의 뭐 어떤 배뇨 증상 뭐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다 해서, 예, 좀 적합한 군에 전립선 크기나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많은 걸 여쭤봤습니다. 오늘 어렵게 박민구 교수님 모시고 질문들을 좀 많이 드리고,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좀 힘을 얻고자, 이렇게 오셔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립선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혹은 치료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들으시겠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인데, 이제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의 인구가 많아지고,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굉장히 심한 고령의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립선 크기라든지 뭐 배뇨 증상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적절한 시점에 뭐 물론 약물 치료로 효과가 좋으면 굳이 수술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또 너무 이렇게 주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잘 상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적합한 그런 방법을 잘 고르시면 큰 문제 없이 또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